그동안 그 행사 때 뭐 기념사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의미가 있이 좀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인천의 병방에서 인천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가 그동안 개항에서 지내왔던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이렇게 소중하고 바쁜 시간을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하면 변방의 도시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가 소외된 공간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 소외된 공간을 평화하고 비상하는 개항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왜 변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개발 제한국이 지금 41.7%인데 실제로 북구에서 부평구, 계양구로 분구가 됐던 그 시절에는 5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이 돼서 군사훈련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군사 탄약고가 필요한데 50년 전에 구련동에 탄약고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군사시설로 묶여 있었다. 그리고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에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어려웠다. 대한민국의 모든 악법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악정권 속에서도 우리 개항 국민은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개항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산 그 노력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경인 아라뱃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개항만 아라뱃길이라고 불렀어요. 서구는 정서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만의 고유 명사를 갖고 있어요. 김포는 마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 주말에 가보시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입니다. 호텔을 몇 개씩이나 지어놓고 그래서 뭐 현대 아울렛이란가 뭔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고 재수를 확보할 수 있게 경제적인 그런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계양구는 그동안 십수년간 자초만 무성하게 뼈진 땅 같은 그런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관광 코스로 개발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최적의 공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취임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인천시 관광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억 8천을 받아서 경관 소명사업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인천시 관광공모사업에 작년에 20억짜리 선정이 돼서 4년간 5억씩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돼서 이 워터축제라든지 뭐 그 외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저희 계양구가 아라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설들을 걷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합동으로 저희가 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계양은 이제 빛의 거리 경관 조명 사업을 2단계 사업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경관 조명 사업의 맞은편 쪽에 지금은 북쪽에 경관 조명 사업을 했다면 남측 방향의 경관 조명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아마 10월 달 정도 되면 마무리가 공사가 돼서 아마 볼거리가 더 풍성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이 사색축제라고 해서 봄에는 청보리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가을에는 지금 코스모스를 심어놨어요. 9km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시면 2시간 이상 산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코스모스 산책로를 만들어낼 거고요. 여름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워터 축제, 겨울에는 빛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축제 등등 해서 4계절 축제를 우리 아라온에서 준비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할 거고요. 아라온에 7월 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잔디 문화 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 행사, 공연은 계양 아라온에서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악제 같은 경우에도 체육센터, 계산체육센터에서 하는데 1박 2일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민원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몸살을 합니다. 그 4개 명이 다 주거 지역으로 있는 지역이라서 그 주민들 심정도 이해를 해드려야 돼요. 주말에 좀 쉬려고 그러는데 매일 1박 2일 동안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문화 잔디광장이 완공이 되면 계양에서 치러지는 모든 행사는 다 아라온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아라온에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로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렇게 202%의 2027년도에는 14만 6천 명 정도의 연간 170만 정도가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고용 유발 효과가 2,900명 정도가 발생된다. 이런 정도의 그런 전문가들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기 신도시인데 계양 테크노밸리인데요. 지금 ICT 문화 디지털 핵심 업종 비율이 확대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다음 화면을 다 그 20%가 19.9%가 창고 및 운송, 물류 창고로 돼 있었고요. 나머지 50%는 일반 산업단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70%가 그냥 공장지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기대를 하고 희망을 했던 것은 공단 지역이 아니고 첨단 산업단지죠.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물류창고 그냥 공단으로 전략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6개 3개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데가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역과 박천호로 연결을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파를 하겠다. 그게 안 되면 설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새 급해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여러분들 소문 들어서 아시겠죠. 오늘 오후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4시에 인천시 잔디광장에서 오늘 삭발식을 합니다. 그래서 좀 땡겨서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 창고나 일반 산업단지로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면 저희가 유치를 해야 돼요. 땅값도 싸게 줘야 돼요. 세금도 받지 말고 50년 무상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야 첨단 산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물류 창고나 일반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요충지예요. 항만 있죠, 공항 있죠, 공항이 김포공항도 있죠, 인천공항 있죠, 인천항 있죠. 이 물류 창고로는 대한민국에서 여기만한 지역이 없어요. 물류비 회사에 어마어마하게 저렴해요. 그래서 땅값을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LH나 인천도시공사에서 계양을 활용한 땅 장사로 오면 여기 계양을 땅 장사로 오면 되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청정을 하는 한은 이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첨단 산업으로 변경해달라. 3주 전에 19.9%의 창고 및 물류 단지를 그 첨단 산업, IT 시스템, 문화 디지털 산업으로 첨단 산업 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류 창고는 계양 3기 신도시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지하철이 들어와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대장까지, 홍대에서 대장까지 끊겨 있던 지하철을 계양 테크노밸리역 거기까지가 3km고 거기서 박천역까지 가는 데가 2km입니다. 총 전장이 5km 정도 돼요. 이 5km를 못 연결을 해서 버스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물류창고로 하면 지하철이 필요가 없죠. 왜? 육로로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지하철이 박천까지 연결이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계양 테크노밸리 이 산업시설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버스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5분 배차로 20명을 실어 나누면 1시간에 출근 시간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에 몇 대가 다닙니다. 12대. 20명씩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240명. 1시간에 버스로 240명을 나누는데 이거를 교통대책이라고 세워놓는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도대체 유치원생도 이런 짓들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박천의 구도심의 슬럼화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북평역처럼 그 박천의 구도심을 뭔가 신도시로 첨단 산업도시의 역세권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또 세 번째, 계양역 가보면 여러분들 이용해 보시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정말 전쟁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런 폭주 현상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박천역의 환승역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거기 계양역은 복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복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폭주 현상을 D 노선이 지나갑니다. 통진에서 계양역에서 대장으로 지나가요. 자꾸 계양역이 그 폭주 현상에 자꾸 지하철만 연결해 놓으면 그 대안을 나중에 사고의 안전의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거를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박천역이다. 그래서 이 5km 정도의 지하철을 연결하면 일석삼조의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선이 2호선은 작전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노선은 계양역으로 해서 김포 통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작전역은 어쩔 수 없이 환승역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작전역은 얘기할 게 없어요. 무조건 2호선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계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라로 넘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로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작전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되냐? 여러분들은 한 번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35년 이후에나 개설될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빠르게 추진해도 35년 안에는 안 됩니다. 저도 한 번도 못하고 있지도 몰라요. 저도 100살까지는 살아야 한 번 타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10년 5년 10년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35년은 걸린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계양 테크노밸리에게 교통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요거는 10년 안에 됩니다. 이거 연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도시 사람들이 이 지하철을 활용해서 그래서 뭔가 교통 대책을 수단을 강구를 해줘야지 그 안에 뭘로 다니겠어요? 아주 꼭 무슨 수가 써서라도 지하철이 꼭 대장홍대선이 계양으로 연결되는 시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제가 유정복 시장님하고 그때 GTX D 노선 발표할 때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내용이 지금까지 이제 좀 약간 보완이 유지됐던 상황인 건데 지금 강화 테리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우리 2화 IC, 2화 TG가 있는데 2화 IC가 없었어요. 처음에 계획이 저 풍무동, 김포 풍무라고 써 있는데 김포 풍무동에 풍무 IC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강화에서 내려올 때 나오는 길은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길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강화를 가려면 저 고속도로가 생기면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서 E와 TG 요금소예요. E와 TG는 요금소예요. 요금소를 6km로 와야 돼요. 6km를 와서 U턴을 해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왕복 12km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고속도로 우리가 땅을 내주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이 영종공항 고속도로 날 때 그냥 공항 고속도로만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항 고속도로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공항 갈 때는 들어갈 수 있어요. 나올 때도 올 수 있어요. 서울로 갈 때는 못 가고 있어요. 그 공항 갈 때 누구를 위해서? 계양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서울 사람들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계양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서울 가는 방향을 만들었어요. 외곽도로에서 그 램프 시설만 연결했으면 공항 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취임과 동시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계양의 IC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풍무 IC를 이화동에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풍무 IC를 계양에 만드는 걸 계양의 지명을 따서 이화 IC로 해달라. 이 TG도 마찬가지로 이화 TG로 요금수로 해달라. 그래서 이화 IC, 이화 TG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공사에서 이걸 미리 발표를 해버리면 김포에서 또 난리를 친다고 요거를 좀 엠바고 좀 해달라. 비밀로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확정된 걸 알았지만 6개월 동안 발표를 하지 않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확정이 됐다. 그래서 경제적인 엄청난 효과를 저희가 유발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차장 문제가 뭐 권역별로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보통 1억에서 많으면 1억 5천까지 들어가요. 주차면 한 면 만드는데. 여러분들 주차면 한 10면 만들면 저거 돈 몇 푼 들어갔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15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효과는 없어요. 동네 골목에다 한 15대 들어가게 주차장을 만들면 동네 분들이 싸움만 해요. 서로 내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타워형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우리 남측광장에 제 공영주차장, 저 주차장이 268면으로 만들어졌어요. 지난 한 달 됐나요? 저희가 준공을 해서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 요금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과를 낸 거는 저게 인천광역시에서 운영을 했던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저걸 56억 들였는데 28억은 인천시에서 됐고 28억은 저희 계양구에서 돼가지고 56억을 들여서 건설한 건데 건설하면서 개통과 동시에 그 운영권을 저희 계양구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26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시에서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양구가 거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양산 작동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문화회관의 입구 쪽에 주차장도 이렇게 타워형으로 만들어서 뭔가 효율성을 높여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로 있는 동안은 지면으로 있는 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작전동도 마찬가지예요. 작전동 지난번에 뭐 우리가 법적으로 좀 패소를 해서 지금 다시 이 사업 변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타워형으로 해서 200명 이상 만들어서 그 일대가 주차난이 완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혹시 작전동에서 오신 국민분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꽃마루 여러분들 뭐 아까 유동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취임하고 첫 사업이에요. 인천에서 480억 달러는 그런 그 부지를 저희가 267억인가요? 깎아서 480억 달러 내는 거를 깎아서 380억 달러 이렇게 시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 직원들 여기 있는데 380원인가 싼 거니까 빨리 사세요. 막 사보러 저한테 막 사라고 막 그래서 안 돼. 더 깎아. 그래서 276억에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테니스장, 축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여기 엑스게임장에서 청소년들 놀 수 있는 공간, 농구장, 그리고 풋살장, 그리고 저쪽에는 바닥 분수,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서 남녀노소 정말 가족들이 나오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그래서 이 빨간 선은 그 맨발 걷기, 뭐 산책로, 뭐 이런 거 해서 주부분들도 저녁 때 늦게 나오셔도 아무 안전에 노출되지 않는, 그래서 이 밤에 라이트 시설을 해서 남녀노소 밤에 나오시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내도록 지금 행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쯤 되면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말 정도 되면 준공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놀이장인데요. 이 5조선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한 70% 되고요. 정말 쪽팔리게, 제가 구청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쪽팔려요. 이 부평이나 서구는 물놀이 시설이 10개씩 갖고 있어요. 우리 계양은 한 개도 없어요. 여름만 되면 7월달, 8월달만 되면 우리 어린 학생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애들 손잡고 어디로 가요? 부평으로, 서구로, 서울로 매일 물놀이장으로 애들을 데리고요. 이러한 어둠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왔죠. 옛날엔 그 계산 풀장이 있어서 거기서 좀 놀았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폐쇄가 되고 나서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5조선에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에서 5억을 받아가지고 저희 8억 5천 들여서 13억 5천 들여가지고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데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라. 제가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갖고 있을 때 인천의 최고의 시설을 우리 계양구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좀 체면이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7월 20날 개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많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안전에 대한 수요, 이 공급을 이걸 어떻게 잘 시간 활용을 잘해서 우리 계양에 그동안 서름을 받던 어린 학생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래서 밤늦게까지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밤 10시까지 하라고 그랬더니 또 밤에는 조명이 없어서 안 된다고 지금 제가 8시까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양 3동의 실내 체육시설인데 제가 구의원서 때부터 이거 추진하던 건데 이게 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 특별 회계가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인천에다가 서울에 갖다 버리면 값을 내야 돼요. 쓰레기 버리는 값을 내야 돼요. 그게 1년에 한 1,400억 돼요. 그래서 서구는 그 돈을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계양은 탄약고가 있어요. 근데 국방부에서 한 푼도 안 줘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재산사에게 피해를 줬으면 보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국방부에서는 돈을 안 줘요. 왜 근데 계양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계양이 만만해 보여서. 왜 김포로 가거나, 한가지게 김포 산 좀 많아요? 김포로 가거나 서구로 갔어야지 왜 계양으로 가요? 김포가 우리 계양이 만만해서 그랬던 거예요. 뭘 해도 말을 안 하니까. 뭘 쫄르질 않으니까. 서구에 갔으면 서구 국민들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립지 특별행위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니네들 남의 동네 다니면서 그냥 다니면 되냐. 통행세를 내야지. 제가 매립지 그 공사 사장을 쫓아가서 그랬어요. 만약에 이 통행세를 안 내면 내가 의장할 때 가서 겨울에 우리 계양 1동, 1, 2, 3동 주민들이 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인데 트랙터 뭐 이런 것들이 겨울에는 그냥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트랙터로 다 막겠다고 했어요. 제가 한번 다녀봐라. 그랬더니
그럼 자기들은 고속도로로 다니겠대. 그래서 그래 그럼 고속도로 다녀라. 우리는 쓰레기도로를 막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 박성민 시설공개공단 이사장이 와 있는데 그때 시의원할 때 제가 무지하게 못 살게 물었어요. 야, 그따위로 하려면 시의원하지 마라. 이거 돈 가져오려면 하고 이거 안 가오려면 하지 마라. 그래서 박성민 시의원이 시설 메리츠 공사를 짜가지고 그래서 197억을 가져왔는데 아직도 63억을 안 줘요. 아직도 120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천시장 쫓아갔어요. 이거 63억 줄 거야 안 줄 거야? 줄래 안 줄래? 어렵대요. 인천시가 어렵대요. 메리츠 공사 이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어서 갖다 버리는 값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착공 안 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엊그저께 왔어요. 인천시에서 제가 삭발하겠다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왔어요. 63억 주겠다고. 내가 그 63억에 내 머리를 바꾸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셔. 63억 줄려면 주고 말려면 어쨌든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3동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택지 개발을 했는데 그 잉여금을 다시 여기다 반납을 했었어요. 그거를 체육관을 줬었어야죠 원래. 근데 그거 못 짓고 아무것도 그냥 주택지만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의 삶에 완전히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남는 이익여금을 다시 여기다 뺏겼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내용들 아셔야 돼요. 원래 4동 택지 개발할 때 이익여금을 다 시에서 뺏어와서 이 송도 개발하는데 다 썼어요. 근데 송도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송도 개발해서 이익금 난 거를 다 청라야 개발하는 데 썼거든요. 야, 왜 우리 동네에 돈 갖다 니들 개발하는 데 써? 청라에서 돈 환수해. 막 송도에서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지네들은 우리 돈 가져야지. 우리 계산 4동 택지 개발할 때 그 돈 갖다 쓴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찾아봐야 돼. 이게 제가 이제 제 임기 때, 임기가 이제 2년 남았잖아요. 2년에는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해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한 번은 더 해보려고 해요. 왜? 여기까지 마무리를 제가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은 안 하려고 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제 명에 못 살 것 같아서. 이 계산 부평, 흥정 부평 도보 계산 시장을 활용해서 예전에 계양산에서 흐르던 서부 간선동까지 흐르던 이거를 다 복개를 했어요. 복개.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고 도로로 쓰고 있어요. 제2의 청계천을 만들겠다. 그래서 다 복원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맑은 물이 흐르는. 그래서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그래서 카페 거리가 강릉 카페 거리처럼 만들어서 젊은 청춘 남녀들이 우리 계산으로 몰려드는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보고 드린 대로 4년에 300억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9월달에 공모를 할 건데 도시재생사업의 공모를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300억을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걸 좀 해보겠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청장을 한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안 만들어 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여기 뭐 소성 수영장도 있고요. 소성 수영장은 작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 제가 최종 점검을 한 결과 누수가 있어요. 그 누수가 있고 개장을 해서 이 수영장 문을 닫고 이러면 안 돼서 지금 아예 완벽하게 지금 그 시공을 다시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다시 해라. 아마 8월쯤에 준공을 하고 개장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수영장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1년에?
많이 들어갑니다. 35억 들어갑니다. 그 회비로 받는 건 10억밖에 안 돼서 적자가 25억. 그 이용자들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5억을 쓰는 겁니다. 수영장이만 한 게 아니에요. 뭐 계양 일동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가 본데 계양 일동에 뭐 수영장 쳐달라고 하는데 수영장 치려면 지금 최하 아무리 조그맣게 줘도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수영장 칠 돈이 없어요. 그 일동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수영장 쳐달라고 해봐야 저를 팔아봐야 돈 몇 푼 주겠어요. 그럴 때 저를 팔아서도 이게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몇십억씩 지금 그렇게 낭비적인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저희가 자립도가 15%예요. 1년에 예산이 7천억이에요. 근데 우리 자립으로 할 수 있는 게 15%밖에 안 돼요. 국가나 인천시에서 돈을 안 주면 살림을 못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살림을 잘하려고, 저도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 여기 형님들도 와 계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몸의 근검 절약이 아주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이렇게 바꾸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살림 잘해서 그래도 이제 뭐 자리도 떨어지지만 뭐 남한테 돈 꺼달라 이런 짓은 안 하도록 살림을 잘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효성도시개발도 들어오죠. 그러면 저희가 11,000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2.5인으로 해도 한 35,000 정도 늘어납니다, 인구가. 우리 그 17,000가구 성미 신도시에 들어오면요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만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계양구가 이제 40만 원으로 커지는, 그래서 계양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마당 저희가 뭐 100평 정도 개설을 했는데 일일 한 40명씩 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동안 정치인들이 청년들 많이 팔죠. 청년들 뭐 해주겠다. 근데 실제로 여기 청년들한테 뭘 해준 게 없어요. 정치인들이 우리 계양의 청년들한테 뭘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만의 전유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새롭게 청년 무슨 뭐 일자리 센터나 무슨 창업지원센터를 좀 지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돈도 여의치가 않고, 그리고 뭐 시기적으로 제 임기 내에 질 수가 없어서 여기 공간에, 우리 2층 공간에다가 한 100평 준비를 해놨는데 이용률이 너무 좋아서 우리 계양산단에다가 청년 시설을 좀 하나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도서관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거의 침수가 돼서 이제 장마철이라서 또 걱정을 해야 될 시기인데, 비만 오면 물이 차서 뭐 난리예요. 수영장처럼 변해버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공원에다가 도서관을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고도 제한에 걸려가지고 12m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지하로, 지하로 2m가 들어가요, 1층이. 그래서 제가 그 설계사나 뭐 등등 어떤 그 시에 저 심의를 인천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다시 그 원상 복구하고 다시 그 백지화하고 다시 보냈어요. 세상에 1층을 지하 2m 반지하로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2m 더 올라가서 14m로 만들면 무슨 경관을 훼손한다고. 도서관을 짓는데 지상으로 들어와야지 지하 2m가 들어가서 반지하를 만들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있는 반지하들 다 없애야 돼요. 옛날에 그 정책이 잘못돼서 지금 반지하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입주하시는 분들은 평생 곰팡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분양한 업자들만 떼돈 벌어갖고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지하로 하라는 거예요. 고도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제가 다시 받으라고 했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요.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주민 공청회 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만들어서 아주 쾌적한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르신들 우리 김대기 회장님 나와 계신데 뭐 일자리 뭐 하여튼 어르신들에 관련된 그래서 뭐 경로당 무슨 뭐 이렇게 밥상도 좀 바꿔드리고 밥솥, 에어컨,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주소가 이사 가면 그 내다 놓은 것 갖다가 막 갖다 쓰세요. 그래서 가보니까 처참해요, 처참. 그래서 제가 뭐 돈이 좀 어렵긴 하지만 또 서울 산단에 입주해서 돈 많이 보시는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1억씩 한 2억 뺏어왔어요. 그분들이 흔쾌히 2억을 기부를 해주셔서 그 돈으로 다 바꿔드리고 있고 금년도에도 1억 이상 기부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제가 받았어요. 그 부분도 올해도 좀 바꿔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놀이센터 우리 한혜재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이제 장애시설, 노유자시설, 그러니까 어린이 뭔가 문화센터와 경비학 1층, 2층은 노유자시설, 경로시설이고요. 3층, 4층, 5층은 장애인들 시설인데 교육관인데 이 장애인들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성모시설로 분류가 돼가지고 내 동네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아니 휠체어가 다니면 어때요? 근데 그게 내 동네 내 집 앞으로 오면 안 돼. 결국 개항에 찾다 못 찾아서 어떻게 갔어요? 3기 신도시로 갔어요. 3기 신도 가면 다른 사람들 아파트 짓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져버리려고. 그런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돈이 240억 들어가요. 240억 들어가서 그쪽에 홀세 에이전시하고 좀 싸우고 있어요. 그 동양 노인문화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걸 26억을 보상을 했어요. 10분의 1 보상을 했어요. 10분의 1. 그래서 우리 보상 안 받을 테니 니들이 건물을 져서 니들이 필요해서 수용을 했으니 건물을 져서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져서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가 조금 더 자라면 그때 또 한 번 더 잘라야지. 그래서 지금 그 LH하고 계속 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계양 아라원이거든요. 계양 아라원인데 그동안 이제 잡초로 방치되어 있던 공간인데 여기를 저 빨간 분홍색 부분을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를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부에서 뭐 다른 소리들도 하고 있는데 저기는 최적의 공간이에요. 접근성 계양역에서 내리면 5분 거리예요. 서울에서 9호선을 타면 서울 전역에서 올 수 있어요. 인천 도시철도를 타면 인천 전역에서 30분 내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차를 안 가지고 오셔도 접근성은 인천에서 최고예요. 거기에 계양산이 보이죠. 계양산 끝자락에 있죠. 한강이 흐르죠. 그리고 각종 보조시설이 다 입점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화예술 회관 위치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해적지다. 여기만한 곳이 없다. 다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삭발을 한다고 했더니 우리 단체장님들, 국민들 나도 하겠다. 여성분들도 막 하시겠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요즘에 즐겁지도 않아요. 굉장히 괜히 저 때문에 저 하나 그냥 머리 삭발하고 이런 의지를 전달하면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소외대한 버림받은 그래서 우리가 계양의 주권을 찾아오려면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 머리 하나 바쳐서 개항이 변할 수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주고 뭘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이 개항의 슬픈 역사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독립투사들 목숨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정말 존엄한 분들도 계신데 제 머리털 하나 우리 개항이 바뀐다면 그거 하나 제가 희생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저도 이제 나이가 65살이에요. 그럼 다른 데 가면 55살이라고 거짓말 시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체력은 아직 40대 같아요. 근데 제가 65세에 뭘 머리를 삭발을 하고 난리를 치겠어요. 얼마나 가슴에 쌓인 게 많으면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4시에 3시 반에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4시에 삭발식을 거행을 합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힘을 모아서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 후손들한테 제대로 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희생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좀 할애해서 후손들한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여를 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개항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